10월의 한가한 토요일 오후 신호부는 조선 외부에 들러 영사 일을 마치고 경성 최고 중심가인 종로로 발길을 돌렸다. 서점에 들러 조선 사람들이 어떤 책을 많이 읽는지, 양서는 있는지, 세계 지도나 일본 지도도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책이나 지도로도 그 나라의 지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고, 궁금해서 오늘은 반드시 확인하고 싶었다. 마을에 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은 반각본 소설입니다. 반각본는 민간에서 찍어낸 상업적 목판 인쇄물을 말한다. 청계천 주변에 몰려있는 새 책점을 둘러보면 어떤 책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카쿠라 선생님도 경성에 계실 때 자주 들르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안내했습니다. 오카쿠라 선생님은 고서적도 별도로 많이 구입하셨습니다. 반각본 소설 말고는 종로에 있는 대동서시에서 팝니다. 야소교 서점이라서 서양책도 판다고 들었습니다. 지도는 서점에 없으면 지물포나 서화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서화포는 광통교 아래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땅 초창기 학생으로 오카쿠라에게 직접 일본어를 배워 영사관 통사로 채용됐다는 연씨 말이었다. 그 연씨가 동행했다. 육조 거리를 지나 동대문 방면으로 꺾어들자 바로 종로 내거리,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10명가량을 가운데 두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빙글러서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흥미를 느낀 신호부는 성큼성큼 다가갔다. 무리 가운데 머리를 짧게 깎은 청년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대한국 사람들은 들으시오. 오늘의 연설의 주제는 유의유식하는 인민에게 제조소를 창설해줌이 다음이요. 연설회지만 재미를 더하기 위해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소. 실례가 아니라서 약식으로 진행할 터이니 그 점은 양해바라오. 먼저 찬성하는 측은 가편, 반대하는 측은 부편으로 나눠 각 편에서 2명씩 견사가 나와 오늘의 토론 주제로 연설을 하고 다음은 상대편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자유토론 시간을 가질 것이오. 그때 구경꾼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오. 키는 작지만 체격이 다부지고 눈매가 매서운 청년은 찬성과 반대 측 연사들을 소개하고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사회를 보던 그 청년은 윤석열이었고 유영석과 어린 신흥우도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먼저 찬성 측의 연사 유영석이 연단에 섰다. 목청을 가다듬느라 기침을 크게 하고 말문을 연다. 대저 나라가 부강하려면 놀고 먹는 사람이 없고 사람마다 다 직업이 있어야 하겠거늘 우리나라에는 유이유식하는 사람이 너무 많소. 돈 없어 장사 못하니 놀고 논밭 마직이 있으니 내가 했소 이 라니언들 설마 밥 굶을까 하여 놀고 양반이 차마 구멍가게야 어찌 낼고 하여 놀고 내 사돈의 팔촌이 대신이요 내 생질이 무슨 국장이요 내 사촌이 참서관이니 설마 나를 굶어 죽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놀고 경향에 출몰하여 협잡하러 다니느라고 놀고 상간에 소위 처사며 도사며 중거 요염집에 소위 무녀며 풍수며 사주장이 등이 남 속이려 다니노라고 노니 그러고 보면 놀고 먹는 사람은 얼마며 제 수족을 놀려 벌어먹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이오. 유이유식하는 사람이 열이면 7쯤 되니 어찌 그 나라가 부강함을 바랄 수 있겠소. 그러면 친구 간에 구걸하고 일가 간에 뜯어먹고 공포 형제 간에 속여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벼랑간 무슨 일을 하여 제 힘대로 벌어먹고 살 수 있겠소. 여태껏 그러고 지냈으니까 당장은 그럭저럭 살아도 장차 자신 한 몸은 물론이고 식소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힘들 것이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가 유이유식하는 자일지라도 그들도 우리 백성이므로 우리 정부에서 가볍게 여기고 업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오. 그러자면 첫째로 나라에서 각양 제조소를 설립하여 업 없는 사람을 제조소로 보내어 업을 배우게 하여 스스로 벌어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나라에서 학교를 세워 후손들은 공부하여 장래 부강지계를 닦도록 만드는 것이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지금 전국의 상업과 공업은 다 타국 사람에게 빼앗겨 입는 것과 가진 것과 쓰는 것이 다 외국 물건이라. 입는 서양목과 서양사와 각색 비단과 켜는 기름과 성냥과 먹는 권연초와 밥 담아 먹는 사기 그릇과 차는 시계와 맞는 의자와 보는 거울과 닦는 비누와 쓰는 종이와 타는 인력거와 씻는 서양신과 보는 서책과 심지어 쌀 넣는 멱살이까지 남의 나라 것을 사쓰고 나는 아무것도 팔아 남의 돈 빼앗을 것이 없고 다만 곡식을 만들어 조금씩 수출하니 그것이 몇 푼이나 되겠소.
그런즉 사쓰는 물건은 많고 파는 것은 적으니 그 재물이 장차 어디서 난다 말이요. 아무리 생각하여도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요. 지금 도성한 백성을 보면 구멍가게 낸 사람과 맞벌이꾼과 벼슬하는 관인들 외에는 다 조석이 간대없고 할 노릇 없는 사람들 뿐이니 제 아무리 점잖은 체하여도 사흘 굶으면 못할 노릇 없는지라 정부에서 각양 제조소를 창설하면 그리로 자연 돌아갈 것이요. 이상으로 찬성 측 첫 번째 연설을 마치겠소. 박수 소리와 함께 올소, 올소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반대측 연사 민찬호가 단상으로 나왔다. 지금 조선에는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각양의 제조소를 설립하여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자기 힘과 재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찬성 측의 말씀은 잘 들었소. 사람마다 유익한 일을 배워 부유해지면 그것이 신민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법이라 저희도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요. 하지만 고래로 나라의 대다수 백성들이 농사로 먹고 살고 있고 유교 전통의 영향으로 산업공상에 대한 귀천의식이 분명하고 노동을 천시함으로 공업과 상업을 일으킬 기반이 너무 취약하오. 게다가 공맹의 육아사상에 기반한 우리 교육은 또 어떻소? 현실 지식이 너무 결여되어 있어 문명개화는 물론이고 부국강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소. 이런 형편에 무턱대고 제조소만 설립한다고 당장 그 업이 흥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요. 다음은 낯선 기계에 대한 거부감인데 말이요. 일본에서도 메이지 정부 초기에 프랑스에서 잠사 설비를 들여오고 기술자를 데려왔지만 막상 공장 가동 날짜에 맞춰서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고 들었소. 요란한 소리를 내는 공장의 기계가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간다고 여겼다는데 우리 백성들도 그러지 않겠소. 나아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나라 재정도 넉넉해야 할 터인데 나라 곳간마저 텅텅 비었으니 심히 걱정이 돼요.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사정과 특색에 맞는 제조소를 전국 곳곳에 창설하려면 사전에 치밀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강단 있는 관리가 나서서 이를 챙겨야 할 터인데 우리 정부에 그만한 일을 추진할 인물이 있긴 하겠소. 자주독립 국가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남의 나라의 의지에 빌붙어 사는 걸 태연히 여기고 매관매직에다가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 자기 배불리는데 다들 혈안이 되어 있는데 말이요. 그런데도 이 일이 성사가 되리라고 보시오. 의식 있는 군자들은 이런 참담하고 분통 터지는 현실부터 바로잡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요. 제조소 설립 취지는 좋소만 나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오. 반대측 의견은 이 정도로 접겠소. 반대측 연사의 비관론의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왔다. 다음은 찬반 양측 보조 연사들의 차례였다. 찬성 측 보조 연사로는 가장 나이가 어린 신의무가 나섰다. 꽉 담은 이 때문에 말수가 적은 줄 알았는데 말문이 터이자 속사포처럼 내뱉었다. 먼저 반대측 연설에 몇 마디 추가해야겠소. 일본의 잠사 산업 예를 들어서만 결국 메이지 정부는 신의무가 몇 마디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부는 뒤로 물러나며 자리를 떴다. 연통사, 됐소. 이제 그만 갑시다. 아이고, 나으래. 같이 가시죠. 하필이면 중요한 순간인데 자리를 떠시나. 연통사도 종종 걸음으로 뒤따라가며 한마디 한다. 서점에 가봐야지. 아, 그렇죠. 그걸 잊고 있었네요. 그런데, 나으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만, 일본 정부가 잠사 공장 일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연통사가 신호부에게 말을 건넸다. 아까 그 학생 말이 맞소. 당시 일본 사람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 공장의 기계가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간다고 여겼소. 그래서 메이지 신정부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정부 고관들에 따를 공장에 투입했고 그렇게 키운 잠사 산업은 훗날 일본 최초로 국제시장에 진출한 상품이 되었소. 잠사 산업뿐만 아니오. 우리 일본은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이 합심하여 이후에도 독일식 광산 재련 공장과 영국식 군수 공장을 차례로 도입하여 해서의 열강에 버금가는 국력을 기른 것이오. 조선인들도 일본을 보고 배워야 할게요. 신호부는 그렇게 말하고 앞서간다. 조선도 직조국을 설립하고 중국을 거쳐 직조기계를 들여왔지만 재정난으로 중국인 직공들의 월급이 밀려 가동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요.
안타깝지만 그게 조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직조 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통사가 발을 맞추려고 쫓아가며 말했다. 신호부는 연통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잠시 생각에 빠져 있다. 일본에서 연설회를 종종 보았지만 학생들이 거리에서 연설회를 토론회 형식으로 하는 것은 신호부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었다. 전문가로부터 연설과 토론을 배운 티가 확 났다. 그렇다면 혹시 간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윤치호가 지도교사, 학생들의 연설 대강을 귓속말로 빠르게 들려주던 통사연 씨가 저 학생들은 배제학당 학생 모임인 협성회 소속이라고 일러줬었다. 배제학당. 잘 기억해둬야겠군. 신호부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끽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두 사람 앞에 자전거 한 대가 멈춰섰다. 하마터면 치일 뻔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조선인 자전거 운전자도 깜짝 놀랐는지 휘둥그레진 눈으로 잠시 신호부의 위아래를 쳐다봤다. 상대방이 무사한 걸 확인한 그는 스미마생이라고 한마디 내뱉고는 동대문 방면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달리는 모습이 위태위태해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다. 그 자전거 초보 운전자는 며칠 전부터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윤치호였다. 당시 윤치호가 자전거 타는 모습은 장안의 화제거리였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괴물차, 나르는 새라고 부르며 신기하게 여겼다. 이날 협성회 학생들의 가두연설회는 찬성측인 가편 우세로 끝났다. 학생들이 모은 공로는 여느 때처럼 독립신문사에 기고했고 어떤 유지각한 친구가 신문사에 편지한 형식으로 1897년 10월 9일자 독립신문 일면 논설란에 실렸다.